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만화가 주호민이 내세운 녹취록에 대해 특수교육에서 30년 넘게 종사한 류재현 교수가 입을 열었다. 앞서 류재현 교수는 주호민 부부가 증거로 내민 녹취록을 분석한 뒤 특수교사가 주호민의 아들에게 한 발언과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3일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류재현 교수는 개인 SNS에 최근 밝힌 주호민 씨의 2차 입장문과 관련하여 그의 거짓과 피해 교사에 대한 고상한 모욕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주호민 씨가 어떻게 살짝살짝 거짓말을 섞어서 자신을 방어하고 피해 교사를 은밀하고 고상한 표현으로 공격했는지를 조만간 면밀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경찰, 검찰, 변호인, 유명인, 장애부모단체, 언론, 정치인들의 야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교육 관료들과 주호민 씨의 영향을 받은 소위 학계 전문가들이 무능함과 무책임, 비겁함으로 이 사건 가해자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증거나 정황 등에 대해서는 추후 하나씩 밝히겠다. 나는 사건 녹취록을 전부 검토했다. 또한 해당 교사의 수업에서 주호민 씨 아들의 음성도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류 교수는 결론적으로 나는 제3자적 입장에서 피해 교사와 주호민 씨의 주장 모두를 고려했던 입장을 철회한다. 허위를 반박하지 않으면 진실이 된다는 내 직업 윤리의식의 근거에 피해 교사를 위한 당사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내게 이제 중립적 자세는 단지 가해자를 옹호하는 수단에 불과한 비겁한 처사임을 알린다면서 주호민 씨에게 요청한다. 주호민 씨 사모님이 하신 선생님 수업 녹음 원본 전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참고로 내가 아는 범위에서 일정 부분들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호민 아내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류 교수는 주호민 씨 사모님께 요청드린다. 지금이라도 주호민 씨에게 사과하십시오. 내가 왜 주호민 씨에게 사과하라는지 그 이유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당신 남편은 지금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당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난 주호민 씨 아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보여준 반응을 통해 온몸으로 느꼈다. 주호민 씨 아들이 서울에 사는 할머니를 왜 끔찍하게 의지했는지도 이해했다. 필요하면 내가 당분간 성심을 다해 보호하겠다며 이를 수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류 교수의 글은 차갑고 명료한데 또 따뜻했다. 그를 다시 요약하자면 주호민의 입장문은 거짓이고 특수교사는 문제없다. 이 사건은 검찰, 경찰 업계의 유명인까지 동조한 갑질이다. 녹취록 전문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애아이를 가진 부모가 어떤 삶을 겪는지, 어떤 오해와 실책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고 겪고 연구한 이런 분들만이 제대로 알 수 있는 듯 호통도 위로도 하였다. 이 글로 보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건 자체를 제대로 수습을 못해 보이며 주호민의 거짓 입장문이 명확해졌다. 주호민은 길고 긴 2번의 입장문보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라고 이렇게만 말하고 마무리했으면 지금에 비해 훨씬 작은 이미지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한편 공개된 공소장을 접한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는 어떤 반응일까? A씨 공소장에서 혐의 내용은 10줄이다. 주씨 아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A씨가 한 말만 나열됐는데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등이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 10줄에는 특수교사가 쏟아붓듯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2시간 30분 동안 벌어진 총 6가지 다른 상황에 가장 부정적인 말들을 뽑아서 추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령 싫어의 반복에 대해선 주씨 아들에게 문장 읽기를 반복해서 가르쳤는데 잘못 읽었고 이에 대해 싫다는 말을 낮은 톤으로 반복했을 뿐 아동이 싫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했다. 또 A씨가 그렇게 하면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라고 하자 주씨 아들이 내라고 하는 대화가 오갔는데 훈육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제외하고 A씨가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것처럼 편집됐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굳이 A 교사를 법정까지 세워야 했느냐는 목소리가 커졌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A씨 발언의 전체 맥락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현직 판사는 너 죽을래도 친구가 농담 삼아 할 때와 조폭이 할 때는 완전히 다른 말이라며 전체 2시간 30분 중에서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 정도라면 정서적 학대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다. 법무법인 리움의 김은정 변호사는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건관리회의나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처벌의 필요성을 따져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건도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전반적인 상황 설명이나 대화 맥락이 없이 피고인의 문제 발언만 모은 공소장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소장 자체가 피고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 문서라는 점을 고려해도 그 정도가 심하다고 했다. 많은 누리꾼들도 아동학대까지 고소한 건 개해바라며 이런 걸로 고소하고 마음 아파할 거면 집에서 키우는 게 낫고 본인들도 입에서 싫다는 말이 안 나오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자폐 있는 친구를 둔 일반인도 진짜 이거 하지 마. 이러면 나 싫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등 이런 식으로 해야 자폐 친구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을 한다.
특수아동들 강하게 말 안 하면 아예 듣지도 못하는 경우 많아서 전체 맥락 없이 마냥 화풀이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고소하기 좋은 부분만 짜집게 하고 전문 공개 없이 녹취본만으로 선생님 학대범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 듯하다. 주씨 측에서 주장하는 학대 발언 중 몇몇 개는 학습지에 있는 문장 반복해서 읽어준 것이라 그 말들도 빼면 2시간 동안 저런 말도 못하고 어떻게 아이를 훈육할 수 있을까? 고소인 주씨 부부도 똑같은 잣대로 사는 게 가능할까? 본인들도 못할 걸 남한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한 짓은 생각 못하고 그 한마디에 고소까지 쳐야 되는 거 보면 정상일까? 아동이 아닌 진상학부모의 기분상해죄, 분풀이성 교사 괴롭히기로 정서적 학대금지 고소가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 설리반은 성인군자가 아니다. 실제 설리반은 훈육을 위해 헬렌 켈러의 뺨을 때리는 등 치고받고 몸싸움 벌였다. 한편 주호민은 입장문을 통해 학대 의심이 든 교사에게 아이를 분리시키고자 했을 때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였다. 학교에서는 신고 조치를 해야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먼저 문의했던 교육청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특수교사를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호민의 입장문을 본 학교의 답은 달랐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고기초등학교 관계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를 신고하라 권유한 적이 없고 오히려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주호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상식적으로 신고를 권할 리가 없다. 교사 교체 요구가 상식 밖이야. 학교도 녹음을 했어야 하는데 누가 상식적이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라. 학교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교체하고 싶다는 것은 공교육에서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진상 오브 진상임. 보통 진상학부모들이 담임 괴롭혀서 담임이 병가내고 후임으로 기간제 교사들로 돌려막기 하는 패턴 나오곤 하는데 정작 애들과 다른 학부모들은 싹 피해받고 진상학부모 본인은 내가 힘써서 담임까지 바꾼 사람이야 하고 떠벌리고 다님. 극혐이지. 진짜 왜곡된 표현의 교과서다. 지 맘대로 입장문 갈겼다가 삭제하고 수정하는 게 몇 번째야? 이 와중에 선생님 관련만 물증이랑 증인 없으니까 몰아가려는 거여서 역겨워. 등과 같은 반응이다. 한편 광주에서 한 50대 초등 여교사가 학부모의 민원 전화를 받고 쓰러져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 화제다.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당시 학기 초부터 A씨 학급 한 학생이 수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면서 갈등이 있었다. A씨가 계속 이러면 우리 반에 있을 수 없다며 학생을 꾸짖었고 이후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가 이어졌다. 동료 교사는 금쪽이처럼 행동하는 학생을 이끌고 가려고 계속 지도를 하다가 화를 냈는데 이 말이 빌미가 돼서 항의 전화와 방문이 이어졌다 말했다. 갑질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학부모 항의 전화를 받고 순직한 것이다. A씨가 계속 이러면 우리 반에 있을 수 없다며 학생을 꾸짖었고 이후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가 이어졌다는 걸 봐서 이 사건처럼 주씨 사건은 자폐아에 관한 사건이라기보다 학부모 갑질 사건이다. 한편 앞서 해당 특수교사를 복직 처리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오늘 특수교육 선생님 11명을 만났다. 어려운 실정에도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들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탄원서 전문을 공개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